자유한국당이요. 비대위나 아니면 조광특위나 이번 사태 때문에 당까지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는데요. 전원책 위원,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신당에 또 합류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이분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일들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먹던 눈물에 침을 뱉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혁신을 거부하는 당에 아무런 미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보수 정당의 재건은 이제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저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보수 재건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수 괴멸을 막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보수를 다시 세웁시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보수가 일어서야만 합니다. 이분 기자회견을 봤을 때요, 이 뒤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대문짝하게 건 현수막이 있었는데 요즘 정치판에서는 좀 보기가 힘든 현상이죠. 양지열 변호사님, 그래서 이분의 격정 토로 이면을 어떻게 분석을 하면 될까요? 근데 그냥 밝히셨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까지 물러나게 됐지만 결국엔 정치에 직접적으로 발을 안 담글 수가 없지게 되지 않았겠느냐. 네. 그러니까 당을 지금 자유한국당을 떠나더라도 보수 통합을 위해서 기치를 내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도 뭐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의 특히 여성 의원들을 포함해서 10여 명의 의원들과 함께 조그맣게 포럼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신당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외곽에서나마 네. 보수 통합에 지금 나는 힘을 쓸 수밖에 없다. 왜? 지금 자유한국당을 그대로 둬서는 도저히 혁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또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사실 이게 크게 무슨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빚어졌지만 비대위원장은 또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네. 사실 이게 크게 무슨 갈등을 빚는 것처럼 빚어졌지만 내가 정권을 맡긴다고 들었을 때는 조광특위 위원으로서 정권을 들인 거였는데 그건 실제로 조광특위 위원으로서 정권을 들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도 지금 공석으로 만들어놓고 그 위에 문제 있는 부분들만 찾아내면 될 것인데 갑자기 전당대회를 미룬다거나 아니면 당 전체 틀을 바꿀 것처럼 나서다 보니까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해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김병준 위원장이 불가피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두 분 다 어쨌든 자유한국당 위기에 빠진 상황을 헤쳐나가겠다고 지금 들어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두 분이 다투는 모양새가 빚어지고 됐다 보니까 결국 바깥에서 평가, 예를 들어서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위기 구하려고 들어갔던 분들이 저렇게 헤매시는 바람에 오히려 더 자유한국당을 더 위기에서 구해내는 더 어려운 꼴만 만들어놨다. 이런 네. 식의 바깥에서 비난도 들어오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항생제를 좀 제대로 써야 되는데 어설프게 써가지고 오히려 자유한국당 개파 싸움 내성만 키웠다라고 하는 분석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면 우리가 바깥에서 돌고 있지만 언젠가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파괴적인 반문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분들은 이야기하고 싶을지요. 황교안 전 총리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오늘도 친박 의원들은요, 이분들 꽤 몸값 올리는 발언을 하던데 정작 이분들 외곽에서 왜 맴맴 돌고 있는지 관련 영상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천착하고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쨌든 직접 나오지는 않는다. 저는 절대 그렇게 봅니다. 황교안 전 총리 직접 나옵니까? 정치를 하려면요, 화끈하게 해야 된다. 박근혜 정부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나는 팔고도 붙이고 나서겠다. 이렇게 하고 정확한 메시지 가지고 나서는 게 좋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간 보면서 이런 방식은 좀 맞지 않다. 이게 온실 속의 하초로 정치 걸어와서 웬만큼 대중성을 확보하는 이런 사람들은 전당대회에서 제대로 못 싸웁니다. 오세훈 전 시장도 너무 정치 현상에 대해서 눈치를 많이 보면 안 돼요. 이렇고 저렇고 하면 안 돼요. 정치는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황 전 총리 개인의 입장으로도 아직 정치에 입문한 바는 없습니다만 당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소위 말해 이제 황무지로 변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일단 당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돌도 좀 캐내야 되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좀 베어내야 되고 저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태 원내대표도요, 이게 당권 겨냥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해가지고 견제구다라는 해석도 나오곤 했었었는데요. 과연 이 바깥에 있는 분들, 특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종훈 평론가님, 태풍이겠습니까? 미풍이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약간 소규모 태풍급 정도로는 성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나오는 것들을 보더라도 보수 지형에서 지금 황교안 그 전 총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최근 들어서 특히 친박계들이 지금 황교안 전 총리를 좀 옹립해서 새로운 보수의 중심으로 좀 세우고 네. 황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당도 다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친박계 의원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결집을 하게 되면 그 또 조직 동원표도 또 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지율 한 20%선 정도까지는 그냥 쭉 순항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태풍의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듯이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죠.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관령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일각에서 있죠. 그러니까 이분도 역시 관료 출신이고 네. 또 굉장히 또 이 의전과 또 품격을 중시하시고 이런 분이다 보니 네. 그러니까 이 약간 좀 그 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흙도 묻혀야 되는 그렇죠. 이런 현실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 부분을 지금 이제 당내에 있는 뭐 김성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고 당내에 있는 인사들은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황교안 전 총리가 의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뭐 그러니까 몸을 풀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네. 아직까지는 조금 좀 그런 진단을 내리기는 좀 이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이번 비대위 사태도 봤지만 정치인 아닌 분들이 몇만 가지만 진흙탕에 뛰어들어와서 제대로 안 되는 걸 봤는데요. 황교안 전 총리나 아니면 오세훈 전 시장도요, 용기가 없다, 간만 보고 있다, 이런 지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국가를 위해서 뭔가 희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뭐 권력욕, 좋은 의미에서 권력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런 분들이 오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반기문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낭패를 보셨단 말이에요. 고은 전 총리도 그렇고 또 한편 이해창 전 총재 같은 경우는 대법관을 하시다 들어오셔서 당에 들어오셔서 나름대로 자기 생일을 맡기셨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도 과연 이해창 쪽에 그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뭔가 나갈 수 있는 걸 잡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친박의 등에 타고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친박이 영입하겠다는 건 하나의 단서에 불과한 걸로 되어야지 친박의 대표가 돼서도 안 될 것이고요. 본인이 또 뭐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한번 이 정기에 나선다면 그냥 피 흘리고 투쟁하고 해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각오가 있다. 그리고 다만 지금처럼 뭐 친박이 추대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오는 이거는 절대로 피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 평론가로서 전원책 변호사가 온실속 화초 이야기도 했지만 워낙 일명 스펙이 좋으신 분들인데 이 밥상 차려놓고 좀 젓가락 숟가락 얹어줘야 내가 분위기 잡혀지면 가겠다, 그런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라고 주변에서도 많이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당의 분위기라도 좋으면 당이 어떻게 보면 지지율도 좀 높고 국민들의 지지도 많이 끌고 있는 상황에서 딱히 리더만 없는다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때가 들어 당이 지금 어렵고 당내에서도 다시 금방사로 또 아직도 치받기 비받기 얘기가 돌아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저분들이 그걸 바라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데 문제는 그분들이 지금 뭘 쌓아왔다거나 그게 치열하게 정치권 내부에서 다퉈본 적이 없고 또 문제는 딱 어떤 기치를 걸 만한 나는 이거를 주장하겠다 네. 미래 가치로 이런 것들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느냐가 과연 정말로 저분들이 정치권 내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느냐 네.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벌써 몇 번째 이분들이 이름이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다가 끝내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네, 청년 하나 잡긴 했는데 거기서 더 진전된 메시지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란 원래 이런 거다라고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 정답은 아니겠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요, 오히려 지금 아군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태극기 부대 혹은 극우파라고 불리는 분들이 아니었을지 자신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분들과 매일 출근길 투쟁을 한다면서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약간 좀 곤혹스러운 그런 그 상황이긴 좀 봉착을 한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사실은 이제 중심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김성태 그러니까 원내대표에 대해서 왜 이런 그 항의 집회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상당히 열심히 그 문재인 정부를 상당히 열심히 그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들깨 정신에 따라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진영에서는 또 이런 평가를 또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5.18은 북한군 이 특수부대가 투입된 거다라는 취지의 지만원 씨의 답변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지만원 씨를 제외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한바탕 논란이 불러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을 어떤 게 문제가 됐었는지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18 진상조사 특위에서 자유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해서 활동을 하더라도 네네. 국민들 상식에 맞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저를 압박한다고 네네. 제가 거기에 흔들리면은 정치를 왜 했겠습니까? 네네. 우리 한국당은 지만원 씨를 위해서 존재하는 당이 아니다라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일견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가 중도일 것 같다 생각하는데 왜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미워하실까요? 근데 저 얘기를 반대로 그런데 지금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전원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조항특위 하면서 태극기 부대도 끌어안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저 지만원 씨가 쓴 책 같은 경우 물론 저걸 가지고 벌금형까지 받고 명예훼손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5.18과 관련해서 쓴 자신의 주장이 가득한 책들을 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그걸 또 추천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 바깥에 나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우리를 받아들일 것처럼 그렇게 되고 우리도 자유한국당이 하나이다. 저 집회에서 나온 얘기는 지만원 씨가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벌리다운 대기에서 당비 1,000원씩만 내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막상 당의 원내대표는 저 사람들은 우리 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분들 입장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를 탓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게 사실은 김성태 원내대표와 저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지금 극복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저기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간색